자, 환자에게 언제 우리가 깔창을 적용할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시죠? 물론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골반이 틀어져 있다거나 요통이 있는데 깔창을 가시면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하지만 환자와 의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에다가 쇼크를 주면 발이 충격을 흡수하게 되고 그러면 발에 서브룩세션 되는 뼈들이 증상을 일으키고 그러면 근육 검사가 약해진다는 이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쇼크 옵서버 테스트라는 게 있죠. 자, 발바닥을 주먹으로 두들겨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환자가 이렇게 서 있을 때는 먼저 근육 검사를 해봅니다. 위로 힘을 줘보십시오. 환자분 센 근육을 찾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환자로 하여금 위로 점프를 10번 정도 해보게 합니다. 시간 관계상 5번만 해보겠습니다. 환자분 위로 점프를 해보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발에 충격을 주는 걸 해보고요. 혹은 이게 힘들면 나이 드신 분은 제자리를 쿵쿵 바닥을 힘껏 굴러보십시오. 네. 네, 이렇게 저희 보형원은 그렇게 해서 밑에 있는 바닥이 좀 깨져 있습니다. 너무 세게 눌러서 그런 다음 힘을 세게 줘보십시오. 힘이 빠지면 이 환자는 발에 문제가 있는 환자라서 깔창을 깔아야 됩니다. 물론 이따가 깔창을 다시 깐 다음에 이 검사를 해보면 환자의 근육 힘이 빠지지 않게 돼서 우리가 확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언제쯤 깔창을 빼게 될까요? 일주일, 2주일 혹은 한 달 뒤에 환자가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얘기할 때 이 테스트를 다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근육 힘이 강하면 그럼 그때 가서 이제 깔창을 빼도 되는 거겠죠. 물론 엑스레이가 추적 검사를 해봤더니 틀어진 골반이 호전이 되고 환자의 증상이 좋아지면 그때 빼도 됩니다. 네, 준비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주는 요 판들은 기존의 깔창을 뜯으면 가운데 있는 깔창과 깔창 사이를 보호하도록 만든 필름입니다. 여기다가 그 사이즈를 이렇게 펜으로 그려놓고 다음번에 환자로 올 때 이걸 대면 우리가 주문을 할 때 실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그 펜으로 그릴 유성펜 그리고 주문한 깔창 깔창에 보면은 여성용 사이즈 6 그리고 물을 5cc 준비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주사기에다가 물을 5cc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위가 있으면 좋습니다. 끝이 뾰족한 가위 그 다음에 롤러가 없으면 그냥 리터 500병도 됩니다. 깔창을 주문할 것이 이제 결정이 되고 환자도 동의를 해주면 기존의 필름에다가 그려놓은 그 발 모양이 있습니다. 거기다 환자한테 발을 대보게 합니다. 환자분 발을 한번 대보세요. 네, W5에다 대봤더니 조금 작고 W6 이 환자는 W6이 맞네요. 7에다 한번 대볼까요? 7에다 대봤더니 좀 큽니다. 이게 근데 이런지 저런지 잘 혼란이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환자분 그 깔창을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네, 기존에 신던 신발에 깔창을 빼서 이렇게 대보면 5는 작고 6이 딱 맞습니다. 7은 좀 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고 있던 신발에 깔창을 여기다 대보면 발 모양하고 좀 다른 경우에도 쉽게 우리가 이 깔창을 뭘 주문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깔창을 주문했더니 이제 깔창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이 깔창은 이 환자가 여성용이라 여성용이고 사이즈는 6이고 그 다음에 물은 5cc를 넣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깔창이 도착했다고 포장을 바로 뜯지 마시고요. 이 도착한 깔창을 환자의 발에 대보게 합니다. 환자분 발을 한번 대보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올바르게 주문을 했구나 라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장지를 뜯습니다. 포장지를 잘라서 뜯고 이렇게 뽑으면 이렇게 가운데 필름이 있습니다. 이 필름 여기다 있다가 우리가 이 모양을 그릴 거죠. 그래서 이 깔창을 아직 물 넣기 전에 기존의 깔창을 뽑으시고
거기다 이걸 넣어봅니다. 그랬더니 앞과 뒤가 잘 밀착이 되면 이 깔창은 우리가 조문을 제대로 한 게 되겠죠. 더 확인하려면 이 깔창과 이 깔창을 기존 깔창과 이렇게 합쳐봅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조금 남아요. 이렇게. 그런 경우에 여기를 그린 다음 이렇게 해서 그린 다음에 이 남는 부분을 잘라내면 이 신발에는 딱 맞는 깔창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환자들은 이 깔창만 신는 것이 아니라 이 신발만 신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발에 또 바꿔 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이 정도는 이 신발에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니까 안 자르셔도 됩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만 자르시고요. 기존에 이제 도착한 깔창에다가 이걸 이렇게 대시고 펜으로 이걸 그려 놓습니다.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 여기다가 여성용 6번 이걸 그려 놓으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 본 것처럼 환자들한테 주문할 때 발을 대보는 사이즈를 재보는 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문에 실수가 없겠지요. 자, 이제 포장지를 다 뜯고 나면 이렇게 반창고로 붙여져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하얀색 반창고가 물을 넣는 구멍입니다. 반대쪽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구멍이 물을 넣는 구멍인데 종종 물을 넣었더니 바로 물이 새요. 이런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단면을 잘라서 이렇게 보면 바닥과 이 사이는 비닐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되어 있는 비닐층이고요. 이 구멍이 물이 들어오는 구멍이죠. 그 위에 물이 들어가면 단단해지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물에 반응하는 특수한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깔창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위는 물을 머금고 있는 스펀지입니다. 이곳에 물이 들어가 있으면 2, 3분 동안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 플라스틱을 단단하게 해주는데 제일 바깥에 있는 이 물이 새지 않도록 해주는 비닐층을 뚫지 못하면 이 비닐층을 뚫어야 되는데 못 뚫고 물이 여기에 보이면 바깥으로 물이 다 새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면 대부분 이걸 뚫습니다. 근데 바쁘시니까 힘이 약한 간호사를 시킨다거나 여성분들을 시키면 힘이 약해서 이걸 이렇게 뚫는 건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성분들을 시킨다면 이렇게 가위의 날카로운 끝부분으로 이곳에 구멍을 냅니다. 똑 하는 소리가 뽁 하는 소리가 나죠? 비닐이 뜯어지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돌려줍니다. 이렇게. 네. 여기도 구멍이 뚫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제대로 뚫린 겁니다. 구멍을 뚫은 후에 주사기를 가지고 물을 주입합니다. 물을 주입했는데 물이 잘 안 들어가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새 나오면 의심해 봅니다. 내가 제대로 안 뚫렸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구멍을 충분히 넓혀주고 주입하면 물이 잘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거품이 저렇게 보글보글 나는 건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안에서 형태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을 주입하고 있는 동안 환자한테는 제 책에 맨 뒤에 설명한 것처럼 종아리 근육 가스트로네미우스를 스트레칭 해주는 운동을 교육시켜 줍니다. 환자한테 물을 주입하고 있는 동안에 환자에게 제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스트로네미우스를 스트레칭 시켜주는 운동을 교육시켜 줍니다. 교육을 시켜주면 대개 1분에서 2분 정도가 흐르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걸 이렇게 뽑아보면 아까 보이던 거품들이 이제 모두 없어지고 충분한 화학 반응이 이제 일어난 뒤에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거품이 나면 아직은 충분히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난 거고요. 아까처럼 뽑아왔더니 거품이 없어졌으면 이제 충분한 화학 반응인데, 대개는 제가 잘라서 물을 직접 대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굳나 그랬더니 2분에서 3분 정도가 지나면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거꾸로 놓은 다음 이렇게 롤러를 하면 물이 바깥으로 다 배출됩니다. 롤러 없으시면 병으로 하셔도 되고요. 충분히 물을 다 배출한 다음, 짜보면 아직 물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물을 바깥으로 배출해 주시고요. 반창고에 신발이 젖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물을 넣었던 구멍에다 이 반창고를 다시 붙이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안 붙이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 구멍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붙이건 안 붙이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붙여주는데, 이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신발바닥에 물이 젖을까봐 조금 남은 물이 좀 덜 젖으라고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 모양대로 잘 붙여주시고, 신발에다가 넣는데, 신발에 넣을 때 그냥 넣으시면 끝에가 좀 구겨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든지 이렇게 비스듬히해서 맨 끝에까지 접히는 데가 확인하시고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환자에게 신기고, 환자로 하여금 병원 주변을 5분 정도 서서히 걷다 오게 하는데, 이때 걸을 때 팔자 걸음을 걷지 마시고 발을 나란히 한 11자 걸음을, 1자 걸음이 아닙니다. 11자 걸음을 걸으라고. 이렇게 걷지 마시고 이렇게 걷지 마시고 11자 걸음을 되도록이면 걸으라고 설명해 줍니다. 환자로 하여금 5분 정도 병원 주변을 11자로 천천히 걷다 오게 한 뒤에, 환자로 하여금 아까 이 근육 검사를 했던 걸 다시 한번 재현을 해줍니다. 환자분, 제자리에서 10번, 시간 강이나 5번만 뛰어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나 발을 크게 굴르면서 둘 중에 하나를 해보게 한 후 근육 검사를 해봅니다. 힘을 세게 줘보십시오. 세주면 이 환자에겐 이 깔창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포장지는 버리지 마시고요. 기존에 있던 깔창을 이 포장지 안에다 넣어줍니다. 처음에 새로 맞춘 깔창을 넣으시면 발이 좀 아프다 그러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에 30분 정도씩 서서히 적응하라고 하시고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면 이 깔창을 다시 기존에 신발에다 넣어야 되니까 깔창을 보관하라고 하시고요. 새로 맞춘 깔창은 원칙은 새로 맞춘 깔창을 들고 가서 새 신발을 사도록 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신발들은 나쁜 모양으로 달아있기 때문에 그곳에 좋은 깔창을 넣어줘도 기능을 하는 게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새로 맞춘 깔창, 우리가 맞춰준 깔창을 들고 가서 기존의 신발 말고 새 신발을 사시는데, 이때 새 신발의 깔창을 반드시 빼고 우리가 맞춰준 깔창을 넣어서 사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맞춰준 깔창은 대부분 아치를 높여놨기 때문에 기존에 자신이 신던 신발하고는 사이즈가 조금 달라집니다. 좀 작다고들 하시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깔창을 들고 가서 깔창을 빼고 그 깔창 위에다가 우리 깔창을 넣으시면 발목을 고정한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발목을 삐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새 신발에 깔창을 반드시 빼고 우리가 맞춰준 깔창을 넣어서 맞는 사이즈의 신발을 사시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만 하시면 또 이거 안 맞는 신발을 샀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컴플레인 하면서 오시는 환자들이 계시니까 신지 마시고 새 신발을 들고 오라고 얘기해 주십시오.